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식입니다. 오늘부로 아침 날씨가 며칠 전과 비교했을 때 제법 추워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유가가 하락하면서 WTI 기준으로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했고, 이러한 기간 동안 오히려 저희 멤버십들과 함께 추멸해왔던 에너지 트랜스퍼는 떨어지기는커녕 반등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에너지 트랜스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에너지 섹터가 국면한 상황에 대해서 추가로 업데이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멤버십들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열어서 여러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고받는 등 활발하게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거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만큼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영하여 기업이 저평가가 되었을 때 분할 매수를 할 계획을 세우는 등 CPI가 안타깝게도 안 좋게 나왔기에 방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2020년에 지수가 18.40%, 2021년에 30.92% 올랐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2022년에는 하락해도 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도 저희 커뮤니티와 함께 의견을 공개하면서 안전하게 장투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 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가가 가장 저렴한 시기는 원유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약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4월달에서 9월달 정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9월달이 이제 다 끝나가고 점점 차가운 계절이 돌아가고 있는 지금 유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계절적인 이슈 외에도 사실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이슈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가장 먼저 SPR인 전략 비축유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인포메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EIA에 따르면 전략 비축유는 1985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인 445밀리언 배럴을 비축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원래 612밀리언 배럴 정도가 있었는데 약 27%의 물량을 방출하면서 445밀리언 배럴밖에 남아있게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상승한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해 보았지만 사실 전략 비축유가 기여한 바는 역사적으로 0.17달러에서 0.42달러 정도로 그렇게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급 대비 수요가 너무 큰 나머지 전략 비축유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10월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로 더 이상 전략 비축유를 풀지 않겠다고 했고, 그나마 공급으로 풀렸던 원유의 양은 줄어들면서 안 그래도 수요 대비해서 부족한 공급량은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게다가 1985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의 전략 비축유를 보유하게 된 이상 여기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는 다시 그 비축유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나중에 유가가 빠지면은 원유를 사서 채워 넣을 계획을 밝혔는데, 만약에 유가가 고유가 환경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결국 미국 정부는 비싼 가격에 원유를 사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 정부는 추가적인 수요로서 자리매김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는 락다운을 걸음으로써 원유에 대한 수요가 크게 꺾인 상태인데, 사우스웨스트 챙두 및 그 외 도시들은 다시 리오픈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톨토스 캐피탈은 중국이 락다운을 다 풀면서 중국에서의 원유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2023년에도 높은 유가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뷰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IHS 마켓 지표에 따르면 여기 파워, 가스, 원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꺾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유 수요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행기가 많이 줄었으니 당연히 원유에 대한 수요는 크게 줄어든 것이고, 이 부분이 되살아난다면은 안 그래도 높은 수요는 더 높아지면서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의 그 스프레드는 더 넓어질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갑자기 끝난다면은 갑작스러운 공급 회복과 함께 WTI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고, 설사 전쟁이 멈춘다고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의 차이는 전쟁 이전부터 크게 났었기 때문에 원유 기업들이 인프라를 대상으로 투자를 더 늘리면서 생산 목표치를 미스하지 않고 꾸준히 생산하지 않는 이상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꺾이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저는 오늘 ET와 IEP 그리고 옥시엔탈을 추가로 매수했고, 그 내역을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ET는 8%, 그리고 IEP는 15%의 배당까지 주고 있습니다. ET는 11월달에 배당이 나오고 IEP는 12월달에 배당이 나오게 되는 만큼 환차손은 그때 다 보상을 받을 것이고, 주가 하락에도 방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딜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계속 ET를 사모으는 이유는 단지 배당금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에너지 트랜스퍼의 회장 워런 캐리스는
2022년 8월은 물론 심지어 9월 달에도 이 가격에 자사주 매입을 공격적으로 계속 사모으고 있는 상태이고, 회장을 제외한 그 외 임원들 또한 계속 매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매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T를 꾸준히 사모으고 있는 이유는 기업 자체가 저평가라고 판단해서입니다. 이 T라는 기업을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과 비교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 T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엔터프라이즈 밸류라던가 레비뉴, adjusted EBITDA, 캐시플로우 등의 면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마켓캡은 가장 높진 않죠. 보기 쉽도록 멀티플 기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EV to EBITDA의 수치를 보시면요, 이 T는 8.43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외에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그 이상으로 이 T가 EV to EBITDA 기준에서는 제일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Adjusted EBITDA to Market Cap 멀티플로 보면은 이 T는 3.05로 이 또한 이 T가 제일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ash Flow to Market Cap 멀티플은 어떨까요? 이 T 경우는 4.55로 두 번째로 제일 저평가를 받고 있으며, PS 멀티플 기준으로 봐도 이 T가 두 번째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거의 모든 수치에서 이 T가 여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보면은 여기 Total Debt가 제일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nergy Transfer 같은 midstream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할 때는 Leverage Ratio Debt to EBITDA를 이용하는데 4에서 4.5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같은 섹터 내 경쟁사 대비해서가 아닌 스스로의 성장률 대비해서 보면 어떨까요? 이 T는 midstream 기업으로 미국에서 가장 긴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감가상각이라던가 유지보수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만큼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하려면 P 멀티플이 아닌 프리 캐시플로우가 제일 낫습니다. 지금 이 T는 프라이스 프리 캐시플로우의 멀티플로 5.57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적어도 이 T는 9.61 정도의 프라이스 프리 캐시플로우의 멀티플을 받아왔습니다. 이 T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고 있는 실적 이상을 꾸준히 보여주면서 아웃퍼폼을 해준다면은 9.61의 멀티플이라고 할 수 있는 17달러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48%의 추가 상승은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8% 이상의 배당금은 보너스겠죠. 한국 시간 기준으로 내일 새벽 3시쯤에 FOMC 미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FOMC 미팅을 앞두고 다들 0.75%로 올릴지 아니면 1%로 올릴지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몇 프로의 금리를 올리냐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동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비유로는 사실 결국 높은 CPI를 낮추려면 금리는 올라야 하는 것이고, CPI가 하루빨리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페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최종금리 4.4%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일관성을 이렇게 보여준다면 주식시장에는 정말 안 좋을 것 같으니 하루빨리 CPI가 진정되길 바라겠습니다. FOMC 회의는 제가 통역을 할 테니 뵙을 수 있다면 내일 통역 라이브를 통해서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